안녕하세요. 김찬석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제가 평소 훌륭하게 생각하는 숭실대 김민기 교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한파를 녹이는 좋은 세미나를 열어주신 유종수 관공박 학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철수 교수님과 우정구 본부장이 말씀하신 이 발표 내용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특히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주요 아젠다들이 사실 지금 충돌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피는 하나의 기준점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저는 오늘 다른 토론과 조금 다른 톤앤 매너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과연 소통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정부의 소통이냐라고 하는 조금 본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묻는데 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묻진 않았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가자고 권유하고 가는 대열에 동참하고 지지를 함께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일어날 때 소통이 잘 되고 있구나, 또 이 세 가지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참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소통의 범위가 어느까지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소통이 될 때 소통이 됐구나, 또 그렇지 않을 때 소통이 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보면 대개 소통과 불통의 대립구조입니다. 소통했다, 아니다,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적통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즉 뭐냐? 적절한 소통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당선인의 소통 방식과 언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뛰고 있는 언론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통의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소통이냐 불통이냐라고 하는 대립구조를 보일 게 아니고, 어느 선까지 우리가 적절한 소통을 볼 것인가를 이렇게 좀 합의해내는, 이런 이제 성숙한 어떤 소통의 시대를 좀 열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소통, 내지는 적통이 됐든 소통이 됐든 이것을 누가 만드는 것이냐? 소통의 플레이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소통이 있어서, 자,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중간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입니다. 또 대표적인 게 언론입니다. 또 대표적인 게 시민단체 NGO입니다.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뜨려지는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아무리 정책 홍보를 잘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정책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왜냐하면 국회는 입법화를 하고 이 입법화는 정책으로 되고 정책이 의제화로 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책 홍보만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소통 생태계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부 소통, 정책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놓여져 있는 이 소통의 생태계를 잘 보완할 수 있는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통의 플레이어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 쪽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홍보의 구조는 삼각체제입니다. 청와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각 부처. 저는 이러한 시스템은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한 번 또 곰곰이 성찰이 필요한 대목은,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홍보처를 세웠고 국정홍보처에 많은 역할을 주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가 권력화되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체적인 정부의 최종 평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합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청와대,
그다음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소통실 각 부처 간에 때로는 통합하고 때로는 이 자율적으로 해나는 이런 소통의 어떤 체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책임 장관제가 아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 자율성의 어떤 홍보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각 부처별로 소통위원회를 두는 것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홍보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의 소통과 교육부의 소통과 앞으로 등장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통은 범위가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소통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소통의 아젠다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지나고 나서는 소통의 피드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환류시키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국민소통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으로 간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소통 생태계에서 다른 거 다 빼고 국민의 관점 속에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소통 방식이 사실 나만을 위한 소통 방식이 아니었나를 한 번쯤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정부에서 결정된 FTA를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해야 되는 거고 10수년 동안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수비의 수리를 거듭한 것을 특정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정부 소통, 사회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소통이 아니고 나와 너, 우리를 위한 소통을 하는데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런 소통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소통의 플레이어인 정부, 국회,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지혜를 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